그럼 날아가거나 그런 걸 불문하고 좀 점수를 딸 만한 것들을 생각해 봤는데요. 첫째는 인사예요. 저는 좀 억지로라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의경은 이상하게 인사를 수고하십니다 라고 해요. 그게 문화인진 모르겠는데 서울권이나 매뉴얼 같은 곳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름 외우는 거? 이게 옛날에는 무슨 악습이다, 기수표 암기 이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악습이거든요. 근데 기수까진 잘 모르겠고 이름은 좀 빨리 외우거나 하면 편한 게 그 사람들 이름을 제가 불러줄 수도 있고요. 뭔가 부탁할 때 이거는 뭐 홍길동님한테 여쭤봐 혹은 이거 김철수님 갖다 드려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좀 얀체 같을 수도 있는데 상점 사역이라고 하면 상점 1점, 2점 뭐 이렇게 주고서 애들 용역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경쟁도 치열하고 속보일 수가 있어요. 보통 지휘요원들이나 행정대원들이 하기 귀찮은 일이라든지 시간이 좀 걸리는 일들 같은 경우에 근데 정말 힘든 거는 상점 3.4, 4점 심지어 5점을 준다고 해도 뭐 4명 모집이면 전중대 통틀어서 2명만 지원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상점을 안 준다고 하면 더욱 좋고요. 행정소대장이나 자기 소대장한테도 좋은 인상을 남기기에 아주 좋죠. 특히 우리 소대에서 잘 보이고 싶다 라고 하면 무슨 페인트 칠을 한다 혹은 기대마 청소를 한다 그런 걸 노려보면 좋고요. 행정대원 쪽을 노리는 분이라면 사역을 할 때도 행정부소대장과 함께하는 장비사역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면 눈도장 찍기는 좋죠. 또 어떤 분들은 훈련이나 이런 거 할 때 목소리 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쑥스럽기도 했고 억지로 하려니까 솔직히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우렁차게 소리 내고 그런 건 잘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해도 눈에 띄기 좋죠. 나쁜 쪽으로 말고 좋은 쪽으로 이것도 팁이 될 수도 있겠고 저는 그런 걸 이상하게 소름 돋고 막 쪽팔린다고 생각해서 잘 못했는데 또 밥 먹을 때라든지 저희는 밥 먹을 때 막내들이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나중에 다른 본부나 이런 데로 전출 가니까 또 그런 게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목소리 크게 막 하는 거 그런 거는 잘 안 했고요. 대신에 조곤조곤히 이제 선임들 비행기 태우는 거라든지 살살 사탕 발린 말 하는 걸 잘했어요. 그렇다고 억지로 한 건 아니지만 따로 연습한 건 아닌데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도 있죠. 근데 저는 그게 잘 맞더라고요. 군대 가보니까 저는 그런 게 체질에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했고요. 선임들도 파악을 잘하는 게 좋은데 말하는 거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같이 근무를 2인 1조로 근무하게 되는 그런 경우는 매우 좋은 케이스가 될 수 있죠. 그냥 1시간 동안 무건 수행한다 생각하고 듣기만 해주세요. 맞장구 치면서. 그럼 그 사람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크게 한 말은 없지만 다른 선임들한테 제 칭찬을 하기도 하고 저는 사실 말대꾸 같은 것도 잘했는데 그렇다고 대들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올바른 말이어도 말대꾸식의 뭔가 그런 툴을 싫어하는 선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또 최대한 말을 아꼈던 것 같고요. 먹는 거 좋아하는 선임들도 있어요. 그런 부식이나 이런 것들도 뭘 좋아하나 봐뒀다가 저도 좋아하는 걸 수도 있고 혹은 제가 안 먹는 거면 제일 좋겠지만 아껴뒀다가 그 선임한테 제가 속이 좀 안 좋아서 이거 좀 좋아하시지 않느냐 먼저 가서 물어보는 거죠. 그럼 또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무슨 영업사원처럼 들릴 수 있겠는데 이런 사소한 거 하나가 진짜 나중에 보니까 도움이 되더라고요. 사회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의경해보면서 보니까 저는 나중에 그게 다 좋은 방향으로 돌아왔어요. 다행히. 물론 가치 있는 희생이 아니라 그냥 희생해서 끝날 수도 있고 투자 개념에서 하셨을 때 회수 불가능한 것도 있겠지만은 반드시 좋다라기보다 나쁠 건 없다 라는 개념에서 이건 제가 해보고 역효과가 날 수 있다라거나 본인한테 안 맞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걸 느낀 예인데 그 중에 기억나는 게 밥 혼자 먹는 선임이 있었어요.
뭐 후임이든 뭐든 간에. 근데 이제 밥을 받아서 그 사람이랑 먹기도 하고 밥 먹는 시간이 되면 같이 가자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그냥 혼자 먹는 걸 편해하고 저를 불편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역효과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꼭 누구하고 어울려야겠다라는 편견은 가지시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좋아할 거라고 착각하고 행동을 하면 나중에 그게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이건 또 다른 예인데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운동 좋아하는 선임들 클럽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운동도 해볼 겸 가서 운동하는 것도 좀 도와주고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몇 번 시도해 봤는데 워낙에 재능도 없었고 이게 저랑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하는 기분도 좀 들고 그래서 몇 번 하다가 안 갔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랑 잘 맞는 분야를 찾으시는 게 좋고 자기랑 잘 안 맞는 걸 너무 억지로 하려다 보면 다 티가 납니다. 그리고 본인도 힘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제가 이런 팁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100%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자기만의 방식을 찾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저는 대놓고 뭐 막 하는 것보다 1대1로 혹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근무 중이라든가 그런 기회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거든요. 근데 남들 앞에 나서는 걸 거리낌 없이 한다든지 노래나 춤이든 하물며 방패술로도 인상을 남길 수 있는데요. 어떤 친구는 방패술 훈련하는데 나와서 방패술 동작 시범 보여볼 사람 하니까 딱 손들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방패술을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에요. 100명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소대라고 해도 30명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동작이 한두 개 틀려도 사람들은 그 용기, 자신감에 박수를 쳐줍니다. 그리고 소대장도 엔간하면 끝나고 상점을 준다든지 뭐 누구누구야 잘했다 들어가라 이런 식으로 이름이라도 한번 불러주죠. 그래서 그런 것도 기회로 삼으실 수 있다라는 거. 어디 꼭 날아가지 않더라도 그 1분 투자한 게 자기 이미지를 바꿀 수도 있거든요. 어떤 분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래 그런 거 억지로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이런 팁이 있다라는 거지. 어떤 분은 저는 목소리도 작고요 방패술도 못하는데요 그럴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방패술 했던 선임을 조용히 찾아가서 저는 전이 본 지 얼마 안 돼서 잘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냐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가르쳐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물론 실제로 배울 기회는 없었어요. 그 사람은 한 번에 100명을 잡았지만 저는 그렇게 한 명이라도 잡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뭔가 얻고 싶은 게 있으면 거기도 다 정치판이 돌아간다고. 그리고 이건 소대장을 무시해라 그런 건 아닌데 인사이동 시즌도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보통 연초 1월, 2월, 7월은 약간 비수기 인사 시즌 정도? 한 번은 중대장 테크 타려고 복도나 화장실에서 만나면 인사하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한 달인가 두 달 있다가 다른 경찰서로 전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죠. 이거 동아줄 잡을 때도 잘 봐야 되는구나. 만약에 행정소대 희망하시는 분들 중에 행소랑 친하게 지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인사 시즌에 혹시 걸리진 않을지 그리고 남아있을 GEO는 누군지 그 사람이 야욕이 있는 사람인지 그런 것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데 갔다고 해서 안 만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제가 모시던 분들 중에 경찰청이나 서울청이나 101단이나 뭐 여러 군데 옮겨 다니니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만나더라고요. 또 어쩌다 보니 지방 출장 가서 마주치기도 하고 서울 대규모 집회 때 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이야 통폐합도 많이 된다고 해서 민감하실 텐데 복무하실 때는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다른 데 갔다고 해서 너무 아쉬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